안녕하세요, 김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아마도 이게 최초이면서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오늘 S1000R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피드백 들어왔던 게 영상이 너무 흔들린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고, 좀 다양한 각도로 내 얼굴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갖고, 이렇게 라이딩 끝나고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S1000R의 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S1000R 같은 경우에는 14,500rpm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거기서 이제 최대 출력이 나오는 구간은 13,500rpm입니다. 13,500rpm에 202마력이 나오고 있고요. 1,500rpm에 11.5kg의 토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 같은 경우에는 815예요. 상당히 낮죠, R1에 비해서는. 그리고 휠 베이스는 이제 1438mm. 프론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20에 70에 17인치, 리어는 190에 55에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선은 뭐 나와 있는 팜플렛 같은 재원이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S1000R을 이제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 녀석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1000R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꿔오는 드림카이기도 하고요. 리터급 레플리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S1000R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컨셉 스케치가 발표가 됩니다. BMW에서. 그 이전까지는 BMW에서 레플리카라는 장르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만들지는 않았었고, 8년도인가 9년도에 HP2가 있어요. HP2라는 모델이 이제 발표가 되었었죠. 그 녀석이 이제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레플리카, 고성능 레플리카의 스펙의 최초이지 않을까.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도 해요. 당시 출고가가 어마어마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WSBK의 혜성같이 등장한 레플리카가 있어요. BMW가 바로 로드레이서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는 BMW라는 브랜드가 정말로 가치가 엄청 높은데, 야마하보다 높고 혼다보다 높고 가와사키보다 높고 두가티보다 높은데 왜 모토GP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BMW는 로드레이서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바이크 회사이기도 해요. 로드레이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바이크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2009년도에 WSBK라는 이제 시판된 차량으로 로드레이스를 하는 이제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2009년도에 최초로 S1000R이 등장하게 돼요.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였었죠. 사실 2009년도에 WSBK에서 S1000R이라는 이름을 갖고 등장한 리터급 레플리카가 10전 9승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불허전 S1000R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 성능은 WSBK의 2009년도에 입증이 되었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차가 정식적으로 출고가 되면서 처음에는 스탠다드 모델이 ABS도 없고 아무런 전자장비가 없는 차량이 나왔었어요. 스탠다드 모델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ABS가 기본 채용이 된 S1000R이 2010년도에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2010년도에 엄청난 파장이었어요. S1000R의 등장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은 엄청난 숏 스트로크 엔진, 그러니까 엄청난 고회전의 엔진을 BMW에서 최초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병렬 4기통으로 말이죠. 그래갖고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고, 이 녀석의 이제 하이 RPM에 이제 치고 나가는 맛은 엄청난 일품이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론트 쇼크나 리어 쇼크를 미리수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갖고 강성을 더 확보를 했어요. 얘네들이 텔레스코픽 이제 프론트 쇼바라고 해요. 도립식 쇼바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도립식 쇼바 자체를 BMW에선 잘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왜냐면 이제 BMW는 이제 독자적인 이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간 쇼바를 양쪽으로 잡아주는 그런 쇼바를 채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텔레스코픽 이제 도립식 쇼바가 등장하게 되고, 리어 쇼바가 이제 하드한 리어 쇼바가 스포츠성을 띠는 쇼바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스포츠성을 가장 많이 띠는 S 엔진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BMW 라이더들이 정말로 놀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BMW가 2009년도 이전까지는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로드레이스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이제 BMW를 사랑하는 많은 라이더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로드레이스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이제 회사였었어요, BMW가. 근데 최초로 이제 로드레이서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스펙을 갖고 등장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단계를 거듭해 나가면서 이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이제 수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엄청난 전자장비를 도입하게 되고, 성능 좋은 이제 전자장비를 도입하게 되고, 프론트랑 리어를 연동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만큼 브레이킹에도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구경이 큰 이제 프론트 쇼크와 리어 쇼크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하드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레이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기본적인 스펙을 갖고 태어난 녀석이 S1000R입니다. 이렇게 일제 4대 바이크와 이제 견주어 볼 수 있는 리터급 레플레카, 비슷한 가격대의 리터급 레플레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일제 4대 메이커도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간 페이스리프트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2012년도에 이 녀석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약간의 변형,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리어 카울을 변경을 시켰고요. 모드가 채용이 되고, 각 이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레인 모드, 로드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드가 채용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ESA라고 해갖고, 모드별마다 쇼바의 강성을, 자동적으로, 수동적이지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TCS도 자연스레 이제 적용이 되고, ABS, TCS, ESA 엄청난 이름도 모르는 전자장비가 추가가 되면서 그 스펙적으로는 최고의 바이크다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엄청난 리스트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2012년도에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이제 최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BMW도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2012년도에 그런 전자장비 퀵시프트를 넣고 이런 기본적인 전자장비를 넣었을 때 두가티는 이제 변형을 줬었어요. 두가티는 전자식 서스펜션과 이제 엄청난 고급 파츠와, 물론 돈이 있으니까 고급 파츠와 수많은 기술들을 접합시켜갖고 로드 스포츠 바이크를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2015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2015년도 S1000R은 제가 소유도 했었고요. 15,000km 이상 주행을 했었고, 그리고 장고장이랑 고장은 제가 다 겪어봤었고, 우선은 저는 S1000R의 오너였었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S1000R이 2015년도에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은 전자식 스로틀이 채용이 돼요. 이전까지는 이제 케이블 방식의 스로틀이 채용이 됐다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전자식 이제 모듈로 인해서 전자식으로 엑셀럭을 이제 컴퓨터가 읽어 나가갖고 그만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퀵시프트가 업만 되는 게 아니고 다운까지 지원이 되고요. 다운을 하면 이제 RPM을 보정해 줘야 되는데 전자식 스로틀이 그걸 보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앞에 약간 에어로 덕트를 좀 만들게 되고, 사이드 카울을 좀 변형을 시켜주고, 리어 카울을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주고, 그런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자장비 채용이에요. 역시 BMW는 전자장비의 회사인 만큼 엄청난 전자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갔냐면 DDC라고 해갖고 다이나믹 댐핑 컨트롤이에요. 지금 2017년도인 S1000R 이 차량에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전자장비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프론트 쇼바와 리어 쇼바를 라이더의 라이딩에 맞게
강성을 무르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오히려 더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변화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시락통의 부활이었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밑에 도시락통이 달려서 나옵니다. 순정 상태는. 그게 뭐냐면 유로 4의 이제 배기 규제를 맞춰갖고 도시락통을 살려내고 언더카울을 약간 변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은 DDC랑 DTC랑 ABS 프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전자장비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 간단하게 DDC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DDC는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에요. 그냥 쉽게 풀이를 하면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강성을 무르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도 ESA라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별개예요. ESA는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그 강성이 무르고 강하고 이거를 수동으로 조절하지만 DDC는 이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노면 이제 좀 좋은 곳이다 그러면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급가속을 한다 그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이다 그러면 서스를 조금 물렁하게 만들어주고, 요런 역할을 하는 게 DDC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DTC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랙션 컨트롤이에요.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 이름 한번 거창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DDC에서 받은 이제 노면의 그런 불규칙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DTC로 보내요. 만약에 노면을 제대로 읽었는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럼 IMU라고 해갖고 이제 뱅킹마다 이제 위험한 순간을 감지하는 라이더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선로대로 못 나가게 되면은 IMU가 그걸 감지하고 DTC를 작동시킵니다. DTC는 이제 선회하면서 엔진 회전수를 이제 암만 엑셀을 감아도 지가 알아서 멈춰요. 라이더가 슬립을 할 수 있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전자장비입니다. ABS랑 ABS 프로가 있는데, ABS 프로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IMU라는 그 장치를 기반으로 좌우로 뱅킹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만큼 그 ABS가 터져줌으로 인해서 직진하는 성향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갖고 라이더가 이제 풀 브레이킹을 해도 원하던 선로대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전자장비이기도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건 뭐 팜플렛에 나오는 스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녀석의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S1000R라면 많은 분들이 이 브레이크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가 브렘보 레디얼 캘리퍼 최하위 등급이 들어가고요. 제일 낮은 등급의 브레이크 캘리퍼예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닌자 땡알이라든가 HP4라든가 그게 조금 더 상위 등급의 캘리퍼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캘리퍼예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같은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에 니신제가 채용이 됐어요. 저는 왜 브렘보가 안 들어갔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이 사람들은 뭐 전문가들이니까 예산에 맞춰갖고 바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하면은 S1000R이고 S1000R 하면 브레이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S1000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모터사이클 회사 중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리어까지 잡히는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초기압이 상당히 빠릅니다. 초기압이 반응이 굉장히 빨라갖고 초기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든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스즈키 R1000이라든가 뭐 닌자 땡알이라든가 이게 브레이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팅값 자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하위 등급 레디얼 캘리퍼를 넣고 니신제 마스터 실린더를 넣고도 이런 엄청난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BMW의 S1000R이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2017년도여서 우리나라 2017년도에는 이 이제 텐텀 스텝이 없어요. 그리고 리어 시트도 이제 캐노피가 달려서 나오고요. 이건 따로 추가적으로 부품을 구입하면은 달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알차에 이제 텐텀 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텐텀이라는 부분을 뺐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프론트 부분을 보면은 약간
멋스럽기보다는 약간 조금 외계 생명체 같은 모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형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이쪽이에요. BMW 로고가 박혀 있고 이 상어 아가미를 표현했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전자식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엄청나게 가벼워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키온 보여드릴게요. ABS 프로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도 좋고요. 계기판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만 구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 멋스럽게 뭐 LCD 컬러 계기판을 넣고 그런 것보다 저는 BMW의 저런 계기판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날로그 형식의 바늘을 갖고 있고 닌자 400과 같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속도계라든가 그런 부분만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저는 그런 계기판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프트 업다운이 되는 이 레버가 정말로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전 정말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BMW라는 바이크를 정말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엄청나게 세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썼어요. 우선은 진짜 엄청난 세심한 부분인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카울을 이제 변형을 시켜갖고 이 안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탱크 카울 자체가, 커버 카울 자체가. 이런 배선이 들어가는 라인을 전부 다 이제 외형적으로 신경 써서 이 거치대도 이 리어 차대에 붙이게끔 만들어갖고 출고가 됐다는 게 전 정말로 이 녀석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설계적인 부분은 정말로 높이 평가해요. 성능적인 부분도 높이 평가하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걸 신경 쓰긴 좋았는데 아직까지 S1000R이 큰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클러치감이라든가 기어 업 퀵시프트를 업다운 할 때 툭툭 걸리는 그 느낌만큼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BMW S1000R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장고장이 정말로 심한 바이크죠. 계기판도 15년도에 문제가 있었었고요. LED가 하나씩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워터펌프 쪽이나 캠 샤프트 엔진 주요 부품 자체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 녀석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개선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외형적인 부분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